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오늘 요거 해볼 겁니다. 그린벨트에 지금 제가 한 7강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죠. 593강인가? 요거 그린벨트 지발장구역 총정리 7편에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그린벨트 투자의 모든 것. 그래서 오늘은 이축권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거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마 요거 하고 다음에 편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린벨트는.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하고요. 9월 20일에서 30일까지 교재 한시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지금 오늘 3분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이제 4분 남았고, 4분 한도 내에서 마감하면, 내일이라도 내일 마감되면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 메모가 있으니까 요 메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자, 오늘 이축권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축권 잠깐 말씀드리기도 하고, 옛날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 이 교재는, 요 지금 제가 그린벨트 강의를 했던 교재 있지 않습니까? 요 교재, 개발제한구역. 요것은 제가 그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을 한해서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제가 다음 달 초에 이 그린벨트 강의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 개발제한구역 아까 강의했던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병이 100% 된다. 명지 탈출 실전 사례, 불법 위반 건축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강의들이 쭉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루오션 교재가 돼 있고요. 빨리 할게요. 오늘은. 자, 이축권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요 페이지 하나 갖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 한 방에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강의, 요 그린벨트부터, 그죠? 588강, 아니 578강이죠. 여거 8강, 89강, 90강, 91강, 92강, 그리고 오늘 93강, 또 내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돈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돈은 이것도 제가 블루오션 기재 넣은 이유가, 돈은 여기 그린벨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큰 부자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다 그린벨트 안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한번 제가 강의했던 거 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 먼저 이축권 총정리인데, 이축권은 뭔지 아시죠? 이축권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안에 내 집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로가 난다든가, 도로가 뚫린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다든가, 아니면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게 집이 날아가 버렸어. 불타버렸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날아가 버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3가지 종류로 해서 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다시 이사해서 집을 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축권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일반 이축권, 공공 이축권, 재해 이축권, 요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내가 건축물이라든가, 가공물이라든가, 어떤 각종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립업인, 또는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일반인들도 농업인 자격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장 및 종교시설을 이축할 수도 있어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뜯어보고, 먼저 이축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요 이축권 3개가 있죠. 일반 이축권, 공공 이축권, 재해 이축권. 이 중에서 어떤 이축권이 제일 좋을까? 어떤 이축권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공공이축권이 제일 좋습니다. 공공이축권이.
공공이주권이 제일 좋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비슷하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주권을 사지 않을 거면, 그죠? 이주권 사지 않을 거면 요런 조건을 갖춘다든가, 또는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에요. 겉보들만 모를 뿐이에요. 투자를 안 하신 분들만 모를 뿐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한 페이지 하는데 아마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자, 일반 이주권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일반 이주권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그죠? 뭔 말이냐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게 토지가 A야.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경매사령관 건물이 있어요. 그죠? 이 경매사령관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일반 이주권.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이 낡고 허름하고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 한 대 맞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토지 소유자가 증축이나 개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그죠? 개축이나 증축에 내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다른 취락지구,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게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는 취락지구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락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일반 이주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 이 정리 개념만 딱 잡으면 돼요. 일반 이주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죠? 그래서 이주권의 요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일 것.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증축 또는 개축의 동의가 없어야 될 때예요. 그죠? 그래도 증축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거의 다 안 하죠. 증축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내 땅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건물이 있는데 그거 증축하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야 이제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이주권은요. 일반 이주권은 이게 그린벨트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안에는 집단 취락지구가 이렇게 몇 군데 많이 지정돼 있겠죠. 집단 취락지구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20호 이상. 그렇지만 10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이주권은 이런 요거 집단 취락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쪽 그린벨트가 이렇게 일반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구가 아닌 집단 취락지구 밖으로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이주권은 오로지 only 요것은 취락지구로만 이전해야 된다. 취락지구로만.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취락지구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권을 갖다 언제까지 행사할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행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요것은.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주권은 말 그대로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익사업이야 돼요. 공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철도가 들어선다든가, 도로가 고속도로가 뚫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 중에서 취락지구로 이전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어야 됩니다.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예요. 취락지구가 아닌 경우로 이축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이주권은 이런 일반 이주권보다 범위가 더 넓은 거죠. 범위가 훨씬 넓죠. 왜? 이게 취락지구라면 취락지구 밖에 아무데나 경치 좋은데, 그죠? 임야도 상관없고 농지도 상관없고 절대농지가 아니라면, 그죠? 상관없어요. 내 토지만 있다면, 그죠? 내 토지만 있다면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죠?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린벨트 쫙 지나가다 보면, 야, 여기 그린벨트인데 음식점이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선 것도 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이쁜 게 막 별장 같은 게 들어설 수도 있었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공공이주권을 활용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이런 요건은 또 있어요, 요건이. 뭐냐, 이 요건이 비슷한 얘기인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것이어야 돼요, 공익사업으로.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것. 그죠? 맞죠?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그죠? 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주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공이주권은 취락지구가 아닌 것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 좋은 거죠. 그죠? 이게 그린벨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안에 취락지구가 몇 개 있다면 꼭 취락지구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치 좋은데, 도로 붙어 있는데, 도로 낼 수 있는데, 그런 데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 공공이주권은 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요게 또 행사 기간이 있어요. 행사 기간이 뭐냐면, 건물 소유자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축을 해야 돼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꼭 6개월이 아닙니다. 요게 보통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아마 요게 이제 제가 좀 나중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일부러는 안 적어놨어요. 왜? 그건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2년이라는 조건은 법조문에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일로부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주권. 제2주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 집이 소실됐을 때, 그게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제2주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 하면, 그죠? 태풍, 지진, 해일, 화재, 소음. 화재하고 소음은 없어요. 법조문에. 지침에 없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화재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법제처 6권 해석에 있죠. 법제처 6권 해석에 화재하고 소음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유치의 요건은 뭐냐면, 기존 주택이 재해로 소실돼야 돼요. 그죠?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있죠. 공통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그린벨트 안에 그겁니다. 그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이전이냐, 취락지구 밖에 그린벨트 아무데나 내 꼴리는 대로 입주냐, 건물을 짓냐, 그 차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역시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6개월이 아니에요. 지금은 6개월이 아니라 저는 2년으로 알고 있고, 2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몇 해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재해를 입었는데 돈도 없는데 내 토지를 어떻게 금방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거일로부터 6개월 가는데 6개월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요거 플러스 2년. 그 다음에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요것은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이주권이 있어요. 이주권이 있고 중요합니다. 이거 일반 이주권, 공공 이주권, 제2주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사야 돼요.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사야 된다. 그거고, 요 기간에 대해서는 요것은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 이주권과 제2주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은 2년이다.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2년 또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이런 이주권이 옛날에는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매매가 가능하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 변경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에서 집을 지켜야 하는 행동은, 집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면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거,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런 이주권, 집을 지켜야 하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근린생활 시장이라든가, 뭐 종교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런 이주권이 필요하지만, 이런 이주권이 없어도, 그죠? 이런 이주권이 없어도, 농림업인, 또 일반인도 가능하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은 별표 1, 별표 2, 별표 4. 그죠? 요렇게 공인형 시설, 농막, 농림업인용 시설 이런 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 및 근린시설, 그 다음에 공장하고 종교시설이 있는데 주택 및 근린시설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문헌을 참고하면 되고 주택 및 근린시설은 집단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단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도 이주가 가능하지만 그죠? 요것은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농지 및 임야에도 가능하다. 농지 및 임야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종교하고 공장하고 종교시설은요.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임야가 아닌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차이입니다. 우량농지가 아닐 것. 그러니까 요것은 주택은 임야에도 갈 수 있지만 이 공장하고 종교시설은 임야에는 못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하고 헷갈리지 마. 요거하고 요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요것도 역시 공장과 종교시설도요. 다만 조건이 있죠.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런 이주권을 활용해서 요런 거 지을 수도 있고 굳이 이주권이 없어도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그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지만 대부분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 대인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3년을 거주했냐, 아니면 5년을 거주했냐, 아니면 지정 당시부터 거주를 했냐, 그런 거. 또 이주권을 활용해서 그죠? 사람한테 주어진 권리니까 그죠? 이주권을 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원점이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역시 토지를 사서 요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한테 요것은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요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요것은요.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림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의 조건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는 지을 수 있는 시설물 및 면적 범위가 있다고 했고, 네 번째는 기반시설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의 조건은 요거 있죠? 임야냐, 농지냐, 지목이 되냐, 그죠? 건축물이 있었냐, 없었냐, 지목이 굳이 대가 아니더라도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죠? 그죠? 지정 당시 건축물 유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별표 1, 별표 2, 별표 4, 시행규칙 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맞아야 된다.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들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다만 또 단서조항이 있죠.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도로 면적도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하천하고 얼마 떨어져야 되는데, 5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도 옆으로 하수관라든가 수도관이 지나가면 관계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기준도 맞아야 돼요. 특히 표구하고 경사도 등도 체크를 해야 되죠. 표구하고 경사도 등도 체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타 주의사항에서 이제 제가 뭐 다른 거 코멘트 할 건 없고 해서 그린벨트 임야를 땡땡 등으로 변경하면 변경하여 대박을 만들자. 그것은 제가 내년에 한번 멋지게 한번 이뤄놓고 한번 여러분들께 방송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총 정리를 했고, 개발제한구역 이주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 항상 제가 대토지기라고 외로하겠죠. 대토지기.
요것은 네 가지 조건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돈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 주권을 사지 않더라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제가 이제 요것은 뭐 비공개로 하지만 그린벨트 이마를 뭐 동글베이가 2개지만 사실은 뭐 3개짜리도 될 수 있고 4개짜리도 될 수 있고 많이 있어요. 등으로 변경하여 대박을 이루자. 굳이 여러분들 이런 것은 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처럼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별표 2 반드시 한 번쯤 이렇게 저처럼 정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6조 관련해서 요거 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 기준 요것도 반드시 보시고, 여기 보시면 공통사항이 있고, 아니 여기 네,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이 있죠. 그죠? 우량농지가 아닐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천법 국가처럼부터 500m 떨어야 되고,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새로운 지름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어쩌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전 공급시설을 설 필요가 없을 것,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요거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1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써놓고, 또 한번 이렇게, 그죠? 동식물 관련 잠시 어쩌고 이렇게, 농산물 보관 및 창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쭉 정리를 공통사항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기 쉽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이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주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주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주권이 없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 어떤 쓸데기 없는 유튜브가 그러더만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일반인들이 토끼처럼 그 성질만 급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주식은요 조금 약간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긴 안목으로. 특히 부동산은 약간 긴 호흡, 뭐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맹지에 투자하지 마라, 그린벨트에 투자하지 마라, 임야에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까. 여러분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된다,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법정지상권 뭐 어쩌고저쩌고 기본적인 것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냐고요. 못 번다고요.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한번 맨날 다른 사람 강의 들어보시면 맨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돈 못 버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근데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돈 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돈 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가끔씩 돌죠. 왜? 옛날에 이제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요, 맨 유흥업소 하는 친구들, 룸사롱 운영하는 친구들 돈 막 수억씩 벌고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바다 이야기에서 돈 번 친구도 많아요. 제 초창기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또 많죠. 뭐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돈 번다. 그런데 우리는 공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다만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법의 어떤 그 사각지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법을 활용해서 아는 만큼, 내가 여기서 법을 하나만 알고 있어. 그럼 이것만 보이지만 여러 가지 법들이 짬뽕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그린벨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려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한 20만 평 사놓고, 야, 나 이거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께 법을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40 넘어갔으면 약간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러지 않으실 거면 제 강의 교재하고 함께 한번 공부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들 법의 체계가 딱 잡힐 거예요. 법의 체계가 잡히고 금방 여러분들 선수 되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참고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축권에 대해서, 이축권까지. 그래서 이제 내일은 뭐 이걸로 마감을 할지, 아니면 더 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지, 아니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지, 그것은 제가 일단은 보류하고, 일단 오늘까지 그린벨트 강의 꼭 8개 강의죠. 8개 강의. 제 유튜브 8개 강의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거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지금 뭐 사실은 조회수가 2300, 2500, 1500, 2000, 뭐 지금 뭐 이건 어제 올린 거라 별로 안 되지만 166, 165. 이건 똑같은 분들이 다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었던 분들이. 그죠? 그래서 제 블루오션 강의 교재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께. 요거 이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교재 안 사시더라도 이 부분 연구하셔서 여러분 돈 버세요. 진짜 돈 버세요. 개발제한구역,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명지 탈출 실전 사례 20건 정도. 돈 여기서 수억 버신 거 많죠. 특히 강동률 사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거, 불법 무허가 건축물, 불법 위반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100% 해결된다. 그죠? 이런 게 블루오션이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농지유해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 농지를. 이게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해. 그럼 난 철거도 못하고 월세만 받아야 됩니까? 그럼 국가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거 철거명령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근데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하니까 철거도 못해. 그럼 이행강제금 쳐맞죠? 이행강제금이 4번만 쳐맞으면 이 토지 날라갑니다. 25%씩 4번만 쳐맞으면 이 토지 날라가요. 이런 거 여러분 해결 못 하잖아. 언제까지 남들이 다 아는 것들. 뭐 딱 물건 봤을 때, 쉽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딱 접하면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루오션 계좌 사신 분들 요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기본 강의부터 딱 뜨시고 요거 집중적으로 연구하십시오. 집중적으로. 왜 제가 기본 강의를 띄라고 하냐면 기본 강의를 띄야지만이 요것을 법이 처리가 딱딱 꿰맞출 수 있거든요. 개발제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초부터 자꾸 강의했던 이유가 기초가 없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이런 표를 하나 보여드려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표를 보여드려도 만들어드려도 여러분들 이걸 외워요? 이걸 외워요? 이걸 왜 외웁니까 이걸? 이 기초 강의만 딱 보면 이래서 당연히 이것은 이것은 집단 체력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네.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 안에 집단 체력제가 아닌 일반 그린벨트 안에도 얼마나 이축할 수 있네. 그런 원리를 깨우친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뭘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요 금방 까먹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만드는 거 사실은 저는 30분이면 만들어요. 그죠? 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거 바꿔야 되겠다. 요거 6개월이 아니라 제 기본 기준 한번 볼게요. 이제 어디 비염에 좋은 거 없나요? 비염 때문에 제가 좀 미치겠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없나 보다. 제가 좀 봤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6개월 원칙은 그래요.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축을 해야 되지만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얘기 안 했네. 거리를 여기 이제 거리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건 체크할게요. 기타 여기 이제 뭐 거리 등 기타 해가지고 이것도 좀 거리 등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안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거리 등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린벨트 정말 한번 꽂혀보세요. 그린벨트에 꽂히면 여러분 다른 거 눈에도 안 들어와요. 솔직히 다른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알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축물, 그걸 알면 다른 거 돈이 안 들어와요. 이해 가시죠? 제 불로소형 교재에 있는 4개 플러스 제가 서비스로 2개인가 더 드렸을 거예요. 그게 교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알면 우리는 웬만한 것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웬만한 것들 뭐 그런 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해결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오늘 짧게 했죠. 30분 안에 끝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요건 안내해 드릴게요. 요것만 필요하신 분 지금 4분 남았어요. 아마 월요일 정도면 마감될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꼭 사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좀 그린벨트 만들고 있죠. 최근 그린벨트 강의 교재 만들고 있고 건축 강의자 명의병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따로따로 별도로 다 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최소한 그린벨트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뭐 30만원, 건축 명의자면 요건 한 70만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요것은 뭐 요것도 7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머지 이제 분야별로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그린벨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비용이 여러분들, 이런 강의 어디서 못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강의에서 못 들으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요거 제가 다 해보니까 한 600은 나올 것 같아. 다 구매하면. 근데 이제 필수 구매 코스로 만들 거예요. 뭐 따로따로 판매를 하지만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한 묶음으로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마감될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는 방송 안 나가면 요 밑에 거 요게 방송이 안 나가면 다 팔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